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의상 자체가 살짝 인도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은 인도의 문화재, 너무너무 유명한 바로 타지마할 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타지마할 묘당은 너무 아름답고 진짜 그 정교한 색임, 그리고 그 정교한 대칭, 웅장함, 이거를 현대에서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타지마할 묘당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기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무덤, 묘당이니까요. 그리고 현대에서 이걸 만들려고 해도,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해도 이게 똑같이 재현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정도로 정말 세계 10대 불가사의, 또 7대 기적,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마할 묘당이 만들어진 건 연도가 1654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시기가 우리나라 한 조선시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조 때 정도. 와, 대단한 건축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타지마할 묘당에 대한 이런 미스테리,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런 비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타지마할 묘당의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타지마할 묘당에 관광을 갔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좀 떠올라서 좀 감회가 새롭게 문화재를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타지마할 묘당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타지마할 묘당은 말 그대로 묘당이기 때문에 이 지하에 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 문화는요, 이러한 묘당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묘를 넣고 그 위에다 예쁜 건물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무덤 문화가 이렇게 흙으로 덮고 그 안에 이제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무덤 문화가 있었고, 주로 우리는 흙으로 덮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관을 놓고 거기에다 건물을 예쁘게 짓죠. 그리고 오히려 평상시에 사는 건물보다 그 묘당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음으로써 그 사람의 그러한 이렇게 권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지마할 묘당은 어쨌든 이슬람 양식이죠. 보시면 이렇게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면서 뾰족한 거, 키세스 같은 거 있죠. 키세스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이런 모스크 모양이 있으면은 바로 이슬람 양식이죠. 타지마할 묘당은 이슬람 양식의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극찬을 받는 건물입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인도에 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지마할 묘당은. 자, 이런 타지마할 묘당은 이제 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딱 봐도 여성스럽잖아요. 하얀색 대리석에 예쁘고 왠지 여자의 묘당 같죠? 그렇죠. 왕비의 묘당입니다. 그리고 타지마할 묘당이 만들어진 시기는 인도의 무굴 제국, 인도의 그 무굴 제국 때가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만들게 되냐면, 이 샤자한이라는 왕이 바로 가장 사랑한 왕후가 뭄타즈 마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할을 길여서 타지마할이 된 건데, 뭄타즈 마할은 사실 그때는 이슬람 문화권은 되게 왕비가 많아요. 원래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왕비 중에 이 뭄타즈 마할을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뭄타즈 마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너무 많이 가진 거야. 적당히 사랑하고 아기를 적당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슬람 문화는 여러분, 피임이 죄예요. 피임을 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낙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면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7년간, 이제 뭄타즈 마할이 죽기 전 17년간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면 14명의 아이를 낳고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출산하고 나서 출산 도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디였냐면, 샤자한 왕자가 데칸 지방의 원정을 나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궁궐 안에서 나왔으면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원정에 나간 상황에서 아기를 낳다가 경과가 악화돼서, 출산 후에 경과가 악화돼서 162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샤자한은 슬픈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왕비가 죽으니까, 그 왕비가 죽은 이후에 이 왕비의 묘당을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왕비는 1629년에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3년 뒤에
1632년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인원이 기능공만 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끼리가 1000마리, 코끼리 1000마리, 이게 높은데 이렇게 올라갈 때 코끼리가 필요했나봐요. 대리석 옮겨야 되고. 코끼리가 1000마리 쓰여 들어갔고, 기능공 2만 명에 거기다가 이제 단순 노동자, 그냥 짐꾼 같은 노동자가 1년에 2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냐면은 인도 돈으로 400만 루피가 들었다고 하는데 한화로 약 720억 원. 근데 720억 원이 요즘 시세가 아니라 그때 당시 720억 원.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 거죠. 아무튼 그렇게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이 들었기 때문에 무굴 제국이 휘청합니다. 무굴 제국의 거의 그 재정의 5분의 1을 썼대요. 근데 결국 요거 때문에 무굴 제국이 휘청하고 이 황제가, 샤자한 황제가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게 돼요. 아들한테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 타지마할 묘당에서 보면은 조금 멀리 이렇게 그 아그라 포트라는 아그라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유폐됩니다. 그 성이요, 여기인데요. 이 아그라 포트에서 바라본 타지마할 묘당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그라 포트 사원의 그 팔각탑에 거기에 갇혔는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타지마할 묘당이 바라보면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왕비를 그리워하면서 9년을 그리워하면서 갇혀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제서야 같이 여기 묘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당에는 타지마할 몬타즈 마할 왕비도 있고 그리고 샤자한 왕도 같이 나란히 묻혀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죽고 나서는 더 이제 그들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타주마할은 일단 건축 자체가요, 기존의 건축하고는 좀 다르게 좀 파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단면도를 보시면요, 이제 이슬람 양식이 워낙 대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대칭이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 옆에 양옆에 첨탑 꼽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대요. 대칭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하면은 균형성이 떨어지는데 균형미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수학적인 그러한 발전이 있어야지만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도 다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그리고 이 대칭의 미학이라고 느껴지는 게 양옆 대칭 완벽하고요. 내 귀퉁이에다가 모스크를 꼽았는데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양옆과 그리고 또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싹 보이죠. 요 거리, 서로 간의 이 거리도 완벽하게 똑같게 좌우 대칭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수로를 쫙 깔았거든요. 이렇게 샘물로 수로를 했는데 그 수로의 위아래가 여러분 비춰지잖아요. 양옆 대칭, 위아래 대칭. 이슬람 문화의 이 대칭을 좋아하는 그런 건축물의 미이 느껴집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앞에 만약에 수로가 없었다면 그러면 조금 더 덜 아름답지 않았을까? 수로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러한 대칭미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기적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정원에 대한 그런 걸 보면, 이건 이제 측면에서 본 거 보여드렸고, 이제 위에서 항공샷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이 밑에 이제 7번 밑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대문이에요. 대문이 근데 좀 높게 문루라고 해서 대문이 좀 높습니다. 그 대문에서 딱 타지마할 묘당을 바라봤을 때 가장 뷰가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사진을 많이 찍는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은요, 이 대문 앞에 이제 정원이 있고, 가장 앞에 있는 앞정원이 있고, 그리고 요 6번에서 보면은 4분할로 이렇게 정원이 있죠. 정원이 딱 4분할 되어 있죠. 그 4분할된 정원에 원래 정가운데에 원래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지마할 묘당은 4분할을 해 놓은 다음에 가장 끝에다가 지었어요. 앞에다 수로를 쫙 놓고, 그리고 4분할한 그 가운데에는 또 분수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이색적인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딱 문에서 봤을 때 타지마할 묘당이 한눈에 딱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완벽히 계획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히 계획된 거라는 걸 딱 한데 아는 게, 대문에서, 아치형 대문에서 봤을 때 타지마할 묘당이 딱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앞으로 가가지고 이 사분할 이 정원 가운데 있었다면 이렇게 딱 문 안에서 대문에 이 뷰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잘렸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완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이고요. 뷰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타지마할 명당은 이제 항공샷으로 찍은 걸 보면은 이것만 봐도 되게 완벽한데, 자, 뒤에는 이제 강이 지나가요. 이 뒤에가 이 강 이름이 갑자기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야무나강이라고 그래요. 야무나강. 이 야무나강이 뒤에 흘러요.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강을 앞쪽에다 놓는데, 이제 얘네들은 뒤쪽에다가 이제 강을 놨습니다.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수로로가 있고, 정원이 있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 보이네요. 여기 뒤에 보면 탑 뒤에 보이시죠? 이 탑에 이제 유폐된 거예요. 그 2m 뒤에 그 샤자한이.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한 건물이라는 거. 그래서 네 귀퉁이에다 탑을 지었지만 또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탑이 4개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1600년대에 지었을지 너무 신비롭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지은 이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타지마할 묘당만 알고 있지만 타지마할 묘당 양옆에는요 영빈관이 있고 그 옆에는 또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을 보여드릴게요. 서쪽에는 사원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서쪽에는 모스크 사원, 그리고 이쪽에는 영빈관. 그러니까 쌍둥이 모양으로 양옆에 사원을 놓은 거죠. 이것도 역시 대칭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 모양이 다르다면 조금 균형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사원을 양옆에 넣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서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 옆에 동쪽에 있는 거는 원래 영빈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귀족들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였는데 지금은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요것조차 완벽하게 좌우대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라는 게 이게 압권인데, 만약에 대리석을 흰색으로 그냥 해버리고 그냥 하얀색이었으면 아마 조금 촌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백색이면.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그 안에 다 문양을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대리석이 총 얼마나 들었냐면 11,000톤의 대리석이,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리석은 원래 비싼 거예요, 여러분. 대리석은요, 건물에 다 두르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원래 바닥에만 대리석을 깔죠. 바닥에만 깔거나 특정한 지역만 딱 예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깔죠. 우리가 뭐 좀 고급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1층 로비에만 대리석을 깔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그냥 다 대리석으로 둘러쌌어요. 자, 이 럭셔리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리석을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제 이런 꼭대기를 확대해 본다던가, 아니면 이 이제 겉에 건물, 안쪽에, 내부 건물, 이런 데를 확대해 보면, 이 꼭대기에도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확대한 겁니다. 보면, 빨간색은 루비, 그리고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이 새겨져 있어요. 색인데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상감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상감기법으로 만든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상감청자죠. 이 상감기법은 뭐냐면, 이 청자에다가 이렇게 흠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흑토와 백토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계 모양을 만든 건데, 얘네는 이걸 긁어낸 다음에 여기다 보석을 채웠어요. 그것도 엄청난 보석을.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전체가 다 보석이에요. 이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컷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건물 전체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새긴 거야. 멀리서 봐도 멋있고 가까이서 봐도 더욱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인도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고 인도가 엄청나게 잘 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도굴을 하는 거지. 도굴식으로 이제
정말 칼로 파간 거야. 그래서 가보면은 좀 몇 개 파낸 자국이 있대요. 칼로 이렇게 파낸 자국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가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의 공항 입국 심사 그 정도로 이제 짐 검사를 한대요. 그 짐 안에 뭐 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를 긁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꼼꼼히 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으면 다 압수되고요. 이제 나올 때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짐 검사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대요. 요거 파갈까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 보석도요, 되게 진귀한 보석들. 터키, 티베트, 미얀마, 중국에서 이 보석들을 공수해 와가지고 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상감 기법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된 겁니다. 이 타지마할 묘당을 다 준공하는데 23년이 걸렸어요. 1632년부터 1654년까지 23년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넣은 거지. 정말 힘들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대단하다. 이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고급스러운 거죠. 그냥 하얗지 않고 뭔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지마할 묘당은 이제 양옆이 300m로 큰 건물이고 앞에는 거의 560의 이런 정원이 있는데 특히 그 계절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 타지마할 묘당을 아침에 봤을 때 모습 너무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질녘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포토그래퍼들, 사진작가들이 반드시 가서 꼭 담고 싶은 그러한 문화재라고 해요. 해질녘엔 또 이렇게 예쁘고 앞에 이 수로도 뭔가 비추색으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문화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뭐 안개가 꼈을 때도 다르고 그 느낌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에는 이렇게 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강 이런 경관이 또 아름답고. 자, 그리고 뭔가 타지마할 묘당의 또 새로운 모습, 또 아래에서 위로 찍은 사진, 이렇게 봐도 멋있죠. 날씨 좋을 때 이렇게 파란 하늘과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자, 어찌됐든 이 타지마할 묘당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샤자한 황제가 이 뭄타즈 마을을 사랑했을까. 그들의 러브 스토리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자한이 뭄타즈 마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에 뭄타즈 마을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이슬람사회는 보수적인 사회예요. 원래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첫날 밤에 딱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전에는 얼굴을 못 봤나 봐요. 너무 예뻐서 첫날 밤 내내 밤새 그녀의 얼굴만 바라봤대요. 완전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뭄타즈 마을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특히 이 샤자한이 조금 로맨티스트였나 봐요. 그래서 이 달밤을 좋아했대요. 이제 보름달밤. 달밤에 이 뭄타즈 마을의 얼굴이 비추는 그 달밤, 보름달이 뜬 날이면 달밤에 밤새 뭄타즈 마을의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짝 무서운데. 예, 그 정도로 사랑을 해가지고 완전 아내바 보였던 거죠. 그리고 결혼생활 17년 동안 아이를 14을 낳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사랑했어. 예, 이 정도면 이건 맨날, 아무튼 정말 아주 많이 사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좀 작작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마지막에 15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მომ타즈 마을의 얼굴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림으로만 봐야 되는데, 예쁜가요? 인도 미인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림이고 실제로 정말 아름다웠겠죠? 원래 인도 여자들이 원래 예뻐요. 인도 여자들은 다 쌍꺼풀이 있고 뭐 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도 정말 예뻤었나 봐요. 그래서 뭄타즈 마을을 사랑을 했던 샤자한 왕과 그 뭄타즈 마을의 그 벽화에 남겨진 그림입니다. 어찌됐던 그래도 마지막에는 같이 둘이 묻혔다라는 게 참 그나마 마음이 좋네요. 이 둘이 같이 묻힌 이제 이 뭉타즈 마을의 그 묘예요. 근데 묘 자체도 여러분 관 자체도 너무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이 관도 하나하나 다 상감 기법으로 새겨가지고 대리석에다가 여기다가 다 보석을 다 박은 거예요.
너무 화려하죠.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게 이제 자개장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식인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 자개장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 뭐라 그래, 관까지 럭셔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 공사비가 뭐 720억 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많은 그런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이런 유명한 건축가들이 다 모였대요. 샤자한이 다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페르시아의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아스타스 이샤라의 설계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또 이 타지마할에는 좀 안타까운, 조금 소름 끼치는 또 뒷이야기들이 있죠. 이 타지마할 묘당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만들면 안 된다. 이거만 있어야 된다. 내 아내의 묘만 이렇게 예뻐야지 이렇게 똑같이 또 만들면 안 된다. 이러한 그 황제의 그 명령 때문에 결국 이 아스타스 이샤는 이걸 다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목을 베고 다 건축 다 지어진 다음에 목 베고, 그리고 심지어 그 기능공들이 2만 명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기능공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대요. 잔인하다. 이거 공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세상에 이 아름다운 건물은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능공들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조금 다소 잔인하고 그러한 무서운 뒷얘기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에 의해서 유폐되게 되죠. 자, 그렇게 유폐가 됐지만 그래도 아들이 조금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2km 정도 유폐돼서 여기에 유폐시켜서 맨날 바라봤는데 이 아래에 지하수로가 있었대요. 지하수로가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지하 터널로 왔다 갔다, 타지마할 묘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이 있었고 약간 아버지를 위한 그래도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샤자한이 죽고 나서 이 아들 오랑제부는 이 문타즈마할의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왕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은 어쨌든 다른 왕비의 아들인데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자기 엄마랑 같이 묻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던 뭄타즈 마하라고 같이 그래도 묻게 해줬다라는 거.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엔 훈훈하네요. 자, 이렇게 과거의 이런 사랑 얘기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럼 타지마할의 요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요즘 모습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랑 얘기 막 이런 판타지를 갖고 딱 들어가면요, 일단 외부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외부에선 감탄을 하는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금 깬대요. 왜냐면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 모습은 그렇게 많이 제가 못 구했는데 내부 이런 모습, 내부에 이렇게 계단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돔과 그 계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내부에 그 박쥐똥이랑 막 이런 배설물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새들이 와서 새 집을 지어 놓고요. 벌들이 벌집을 지어놓고 박쥐들이 거기서 살면서 박쥐똥 말해서 배설물 냄새들이 그런 게 좀 심하게 나고요. 그 벌집을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렀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벌집을 없앨 때 만들었던 그을음 자국 같은 것도 남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거를 보석을 파가가지고 그렇게 보석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 나가. 외부는 사람들이 파갈 수가 없지, 왜냐면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부를 좀 많이 파갔나 봐요.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좀 파인 자국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리석 계단도 좀 많이 노후돼가지고 부서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타지마할 묘당은 세계적인 문화재인데 이 주변에 공장이 또 많다고 합니다. 석유화학 공장, 막 정유 공장 이런 게 있어서 석탄을 떼는 공장이기 때문에 산성비가 또 심하대요. 대리석은 산성비에 완전 취약합니다. 그래서 좀 겉에 이미 부식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리석과 대리석 틈이 이제 점점 이제 산성비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대리석을 뭐로 이제 붙였냐면 라인 모타르라는 걸로 붙였는데, 모타르는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석회랑 이렇게 모래를 섞어서 시멘트처럼 만든 걸 모타르라고 하고, 거기에 식초나 그런 레몬즙 같은 걸로 섞었대요. 그래야지 잘 개어지기 때문에. 이 라인 모타르가 점점 산성비에 이게 계속 녹아버려가지고 균열이 일어나고 자꾸 떨어지고 대리석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된 뒤로 1998년에 유네스코랑 프랑스가 합작을 해서 1차 보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2001년에 인도 측에서도 이제 인도의 제일 큰 회사인 타타 그룹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타지마할 내부 수리를 좀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타지마할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에도 7만 명이 찾습니다. 이 관광지를 보러.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떻게 한몫 잡아보려고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쇼핑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타지마할 묘당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도 뭐 무슨 케이블카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막 유적지 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쇼핑센터도 건설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이 야무나강의 수위를 조금 높이고 뭐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려고 52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거는 타지마할 묘당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문화재 격을 낮추고 이 주변에 막 쇼핑센터 들어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경관을 망친다. 하도 반대가 많아서 결국 그거는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이미 이제 공사가 들어갔던 야무나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강폭을 인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좁혔어요. 원래 넓은 강폭을 좀 좁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문제는 강폭을 좁히니까 수위가 올라가는 대신 이 기단부, 이 대리석 이 기단부 있잖아요. 이 기단부에 물이 닿는데 수압이 점점 세져가지고 이 기단부에 손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그리고 이 야무나강이 엄청나게 지금 오염이 됐대요. 이제 인도는 그런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게 깨끗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염이 돼서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그 강에 사는 그 벌레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바로 강이 옆이니까 이 타지마할 묘당에다가 벌레들이 그렇게 똥을 싸서 배설물 때문에 이 하얀 대리석이 점점점 탁해지고 대리석이 빛을 잃었다. 그전에는 그 대리석이 되게 반짝반짝 그래서 되게 하얗고 예뻤는데 점점점 색깔이 탁해지고 갈색이 돼가고 막 녹색처럼 돼가고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놈의 벌레들. 그래서 저는 아직 타지마할 묘당을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세계의 10대 불가사의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 타지마할 묘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되게 준비는 많이 했는데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리고 깜빡하고 안 보여드린 것도 많거든요. 요런 것도 되게 신기해요. 요거는 약간 이것도 다 보석을 박은 건데 상간기법으로 지그재그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실제로 각져 보이잖아요. 요렇게 각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평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착시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각져 보이게 만든 그러한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팔각 기둥인 건데 보면 팔각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각처럼 보이잖아요. 이러한 착시 현상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 아까 보였던 삼간기법의 확대 컷입니다. 실제로 정말 보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타지마할 묘당을 확대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보석이 박혀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도 꼭 죽기 전에 이 타지마할 묘당을 실제로 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여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셨으면 한나TV 곧 1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스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